안녕하세요. 니팅 드로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그동안 만들었던 옷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려 볼게요. 이거는 제일 처음 만들었던 조끼예요. 제가 우연히 옷 뜨는 김뜨개님의 영상이 추천이 돼가지고 보게 됐는데,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김뜨개님이 되게 말도 되게 재밌게 하시고 이 옷 탑다운을 주로 뜨셨는데 그 탑다운을 뜨는 원리를 정말 알기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 영상을 보고 반해버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조끼를 떴습니다. 영상에서 김뜨개님이 뜨셨던 그 컬러랑 최대한 비슷한 컬러를 떴어요. 이 조끼를 뜰 때가 작년 봄이었나? 아무튼 그쯤이었는데 봄에 입기 너무 예쁜 컬러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실은 아니지만 최대한 색실을 맞춰서 떴고 정말 쉽게 금방 완성할 수 있었던 조끼입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처음 뜨는 옷이었고 어떤 실을 골라야 될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연습이었으니까 좀 가성비 좋은 실 위주로 고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실 파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실을 고를 때 용도별로 일단 선택을 했어요. 실 카테고리를. 그래서 스웨터 뜨기 적당한 실에서 위주로 골랐고, 제가 그동안은 이제 코바늘을 아무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면사나 이런 실을 많이 썼는데 옷 뜨는 실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카테고리에서 적당한 실을 고르고 리뷰를 많이 참고를 해서 이제 골랐던 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알리제 실이었는데 알리제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앙고라랑 알리제 앙고라랑 아마 키드 모헤어인가 그 실을 섞어서 합사해서 떴던 옷인 것 같아요. 작년 봄에 떴는데 벌써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앙고라랑 모헤어를 섞어서 떴는데 굉장히 가벼워서 일단 입어도 입은 듯한 느낌이 안 들고 그리고 엄청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 봄에 만들어서 뭔가 제일 처음 제 손으로 직접 만든 옷이라서 되게 애착이 갔고 좀 많이 입었던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뜨개님의 레시피를 보고 만든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실 두 가닥을 합사해서 떴는데 알리제 라나 골드였나? 이거는 100g에 800m나 되는 엄청난 짐승 용량의 실인데 대신 굵기가 가늘어요. 그래서 그 실하고 이 김뜨개님 이 조끼를 뜨고 남았던 이 모헤어랑 합사를 해서 이렇게 떴습니다. 알리제 그 라나골드 800은 약간 베이지빛 나는 그레이빛 나는 베이지 약간 그런 실이었는데 핑크색의 모헤어를 살짝 한 개 합사를 했더니 핑크빛이 도는 약간 베이지빛? 약간 이런 좀 오묘한 색깔의 가디건이 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벼워서 저희 딸 만들어줬던 가디건인데 딸이 그때 또 엄마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옷이니까 또 되게 좋아하면서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꽈배기 무늬도 예쁘게 잘 나오고 이렇게 소매는 약간 되게 펑퍼짐한데 여기 소매 고무단만 이렇게 살짝 오므러드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줬던 옷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떴던 게 무료 도안,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다가 이렇게 무료 도안에 니트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아마 그 무료 도안에 나와 있던 사이즈는 되게 애기 사이즈였던 것 같아요. 뭐 한 두세 살?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나름 이제 옷 두 벌 떠봤다고 사이즈 조정을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뭐 그 김뜨개님이 알려줬던 뭐 게이지 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딸한테 맞게끔 크기를 조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여기를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형식의 니트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합쳐줬어요. 중간에 뜨다가 그건 별로 안 예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합쳐서 그냥 일반 니트처럼 만들어줬는데 이 니트를 썼던 실은 바늘 이야기에서 구입했던 실 같아요. 근데 이 실이 굉장히 이렇게 신축성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맞다. 그리고 이 니트는 이 원래 목 부분을 이렇게 안으로 고무단을 이렇게 반을 접어서 여밈을 여기 이렇게 꼬매줘야 되는 이런 니트였는데 이 실 자체가 신축성이 너무 좋아서 이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꼬매주면 여기가 너무 벌어져서 이렇게 어깨가 자꾸 흘러 이렇게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꼬매주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딸 아이 입게끔 했는데 이 상태로도 아직 저희 딸이 조금 왜소한 형태라 그런 이 마른 체력이라 그런지 여기 어깨가 자꾸 이렇게 내려와서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입었던 니트였는데 이거를 풀어서 다른 걸 만들어야지 하다가 그래도 제가 만들었던 어떤 그런 흔적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실 색깔 자체는 굉장히 예쁜 피치 색깔이라서 컬러는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되게 오래된 무료 도안에 일본 서적에 실렸던 되게 오래된 도안이었는데 요거는 코바늘로 만든 조끼입니다. 이것도 아마 되게 작은 아이의 사이즈의 옷이었는데 요거를 저희 아들 사이즈에 맞춰서 제가 크기를 변형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실은 그냥 사이트에서 되게 특가 할인하던 실이었는데 막상 샀는데 별로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 소진을 목적으로 이 실을 그냥 선택을 했던 거고 좀 약간 아기가 입기에는 저희 아들이 어린이가 입기에는 좀 칙칙한 것 같아서 양쪽 여기 아몰에다가 포인트로 배색을 주고 주머니는 이쪽에 한쪽만 이렇게 달아줬어요. 주머니에 뭐가 있네요. 여기 이렇게 한쪽만 달아주고 이렇게 집에 있던 짜투리 실로 이렇게 중간중간 포인트를 줘서 주머니를 한쪽만 달아줬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코바늘로 뜬 옷이라 그런지 조금 무게가 있어서 그렇게 막 즐겨 입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딸 아이 옷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맘때가 지금 거의 옷을 처음 뜨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연습을 목적으로 굉장히 많은 옷을 막 떴는데 어른 거를 뜨기보다는 아이 옷을 뜨는 게 조금 더 사이즈가 작으니까 금방 뜨고 아이들이 잘 입어주니까 아이들 옷을 뜨는 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딸 가디건으로 만든 옷이고 이거는 그때 작년에 바늘 이야기가 연희점에 새로 오픈을 하고 막 그렇게 이벤트도 많이 하고 하면서 그때 미니콘인가 그 실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니터분들이 그걸 많이 사서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지 궁금해서 이제 이 미니콘을 사서 이 가디건을 떠봤는데 아이들 옷은 이렇게 뭐 면사 같은 걸로 떠도 괜찮을 것 같아서 떴는데 그때 당시에 니터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먼지도 좀 많이 날리고 편물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다고 했는데 먼지 날림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이 가디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편물이 크게 돌아가는 느낌은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을 떠주고 아마 김뜨개님의 레시피를 보면서 탑다운의 기본 원리는 다 익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도안 뭐 이런 거 참고하지 않고 제가 오롯이 사이즈 계산하고 게이지 계산해서 이렇게 탑다운 레글런 방식으로 여기를 늘리면서 무늬는 되게 기본적인 비침무늬 패턴에서 되게 굉장히 기본적인 무늬 하나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해서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컬러가 예뻐가지고 이렇게 회사에서 이제 뭐 쉬는 시간에 이렇게 뜨개질 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이거 너무 예쁘다, 이 색 컬러 너무 예쁘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했던 가디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또 작년 봄이었는데 금세 또 작아져가지고 이제 뭐 자주 입지는 못하고 이것도 지금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옷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옷을 떴으니까 좀 자신감도 붙고 해서 이제 제 옷을 한번 떠보자 싶어가지고 만든 게 에이프릴 가디건이에요.
이 예이프릴 가디건은 정말 니터분들이 너무 많이 뜨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인스타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약간 이런 뜨개질을 하면서 약간 그 가입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한 재작년 겨울쯤인가 그때부터 이제 가입을 해서 막 뜨개 하시는 분들 팔로우도 하고 찾아봤는데 이 메이프릴 가디건은 정말 많이 뜨시더라고요. 메이프릴 가디건 도안을 구입해서 처음 조끼를 떴었으니까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 옷을 한번 떠보자 싶어서 떴습니다. 근데 이때 김뜨개님이 알려줬던 그런 레시피는 이제 자기 실수에 맞게 게이지 계산을 해서 코스 계산을 해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뜨는 방식이었는데 제가 도안을 처음 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안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X스몰부터 굉장히 많은 사이즈가 쭉 있었는데 어떤 사이즈로 떠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외국 도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에 있던 게이지와 내 게이지가 다른데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최대한 비슷한 게이지에 맞게 떴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뜨다 보니까 팔이 너무 지금은 제가 이거를 한번 풀렀다가 다시 뜬 건데 처음에는 이 소매 통이 엄청 넓었고 그 다음에 이 품도 지금도 조금 약간 넓은 감이 없잖아 있고 그리고 기장은 오히려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아마 떠놓고 한동안 입지를 않았었어요. 손이 잘 안 가서 잘 입지 않았었는데 요즘 또 언젠가부터 또 크롭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좀 약간 크롭 기장의 옷이 되면서 요거를 아마 작년 가을부터 좀 입었던 것 같아요. 이 에이프릴 가디건 떴던 실은 비니네 콘사에서 샀던 램술이었는데 컬러가 너무 이뻐서 샀는데 약간 6합으로 보통 많이 뜨시는 것 같아서 6합으로 샀는데 살짝 도톰해서 이렇게 저는 겨울이나 이럴 때 막 겹겹이 껴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안에 껴입기에는 조금 도톰한 옷이라서 요거는 그렇게 막 많이 입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그 비니네 콘사에서 실을 사면서 처음으로 콘사를 샀던 거라 좀 다양한 콘사를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네프사를 또 샀었어요. 네프사는 보면 이렇게 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알록달록한 네프가 콕콕 박혀 있는데 요 실이 조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콘사 살 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러 개 사보고 싶어서 요 네프사랑 같이 사서 저희 딸과 아들 조끼를 이렇게 떠줬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남매룩을 이렇게 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입히는 걸 너무 좋아해서 처음부터 이거는 2개를 세트로 만들어야겠다 기획을 하고 만든 건데 아직까지는 보고 공부를 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좀 근본 없는 뜨개라서 약간 어깨 경사도 없고 뭔가 좀 기본이라 티가 많이 안 나긴 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좀 근본 없는 뜨개였던 그런 옷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 메인 실은 비니네 콘사에서 구입했던 네프사였고 이렇게 여기 배색을 줬던 요 실은 집에 또 갖고 있었던 헤라울 실인데 일단은 이때까지만 해도 옷을 뜨기 적합한 실이 잘 몰라서 그냥 집에 있는 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들 옷은 세탁도 많이 하고 또 염습용으로 막 만든 거기 때문에 굳이 손빨래 하지 않고 그냥 세탁망에 넣어서 세탁기에 그냥 막 돌리는 스타일이라 여기 배색을 줬던 이 헤라울 부분에 요 넥밴드나 아몰밴드 아니면 여기 중간에 배색 줬던 이 부분들이 이렇게 실이 굉장히 뭉개졌어요. 세탁을 계속 했더니 그래서 뭉개져서 고무단도 느낌이 안 나고 보시면 이 배색 준 부분은 실이 너무 뭉개져 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딸 조끼가 조금 심하게 티가 나는데 이렇게 쪼그라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색깔 컬러가 포인트가 돼서 기본 디자인이지만 좀 예쁜 조끼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이것도 지금은 잘 입지 않고 그냥 보관하고 있는 조끼가 됐습니다. 계속 보고 전에 만든 옷들이라 조금 막 디자인도 막 조금 엉망인 부분도 있고, 자세히 뜯어보면 막 코스나 무늬도 안 맞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제가 그동안 떴던 모든 옷들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가감 없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어깨 경사가 없이 떴어요. 그래서 입으면 약간 이렇게 어깨가 이렇게 뽕이 이렇게 착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나긴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마 어디서 구입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약간 라쿤이 들어간 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세탁하면 할수록 기모감이 막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보시면 티가 잘 안 나나? 세탁하면 할수록 기모감이 엄청 올라오는 그런 옷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세탁기 망에 이렇게 넣어서 세탁기 막 돌렸더니 수축이 많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게 떴지만 이런 어깨 경사라든가 아니면 뭐 기장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많이 아쉬워서 이것도 지금 많이 작아져서 못 입고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만들었던 게 또 이번에도 딸 아이의 스웨터입니다. 이거는 바늘 이야기에서 구입했던 모헤어였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모헤어는 굉장히 부드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모헤어가 가볍기도 하니까 이것도 입었을 때 되게 입은 느낌, 이렇게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대신에 저희 딸이 좀 열이 많은 스타일이라서 이런 스웨터를 잘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조끼 위주로 많이 떠줬는데 요거는 모헤어 2겹으로 떴고, 에이프릴 가디건을 뜨고 나서 그 에이프릴 가디건을 뜨면서 이 어깨 그 처리하는 부분이 너무 좀 색다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어깨는 좀 뽕을 많이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생각보다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저희 딸이 지금은 안 입지만 오히려 한 1, 2년 후에 더 잘 입을 수 있는 니트인 것 같아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입히려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옷입니다. 옆에 굉장히 옷이 많이 쌓여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옷. 제가 진짜 딸 옷, 아들 옷을 굉장히 많이 떴는데, 딸 옷을 뜨고 있으면 아들이 와서 엄마 내 건 안 떠줘요? 그리고 아들 옷을 뜨고 있으면 딸이 와서 엄마 내 건 언제 떠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거 뜰 시간이 거의 없고 계속 딸 거, 아들 거, 딸 거, 아들 걸 계속 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소개해드리는 옷의 대부분이 아들하고 딸 옷인데, 이거는 바네리악에서 구입한 드리프터라는 실로 만든 조끼입니다. 아마 요거 모헤어 살 때 같이 샀던 실인 것 같아요. 이제 옷을 뜨면서 사이트별로 콘사도 샀지만 콘사보다는 그 실을 파는 사이트에서 사이트별로 옷을 뜰 때 적당한 실을 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실을 많이 샀었는데, 이제 판매량도 많고 평도 좋았던 이제 실 위주로 샀었어요. 근데 요 드리프터도 가성비 되게 괜찮은 그런 종류의 실인 것 같아요. 이 실은 약간 면사의 종류의 실이라서 아이들 옷을 뜨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요 실도, 요 옷도, 요 조끼도 이제 어깨에 경사가 없어서 이렇게 일자로 돼서 핏이 좀 안 예쁘고, 이때까지만 해도 게이지의 정확한 이제 이해도가 떨어져서 앞에 코스와 뒷판의 코스만 같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상 뜨고 나니까 아랍 무늬가 들어가면 코스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많은 데에 비해 이렇게 이 폭이 좁아지는데 그거를 모르고 무작정 코스만, 앞뒤판 코스만 맞추다 보니까 옷이 형태가 조금 안 이쁘게 완성된 옷입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막 입기에는 이 실 자체가 좋아서, 그때 실 가격 막 오른다고 하기 전에 요거 바이올렛 보라색도 좀 많이 쟁여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늬는 이렇게 제가
아랍 무늬 책에서 보고 예쁜 무늬를 조합해서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만들었던 옷이 저희 아들 가디건입니다. 아들은 계속 조끼만 떠줘서 가디건을 하나 떠줘야겠다 싶어서 만드는 옷이었는데, 이 옷은 약간 푼토실로 만들었고 굉장히 조금 굵은 털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청키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옷인데, 실이 굵어서 굉장히 금방금방 떴는데 이 옷 자체가 이렇게 가볍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거 싫어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는 잘 이제 엄마가 만들어줬으니까 잘 입어주긴 했는데 그렇게 막 즐겨 찾는 옷은 아니고, 아무래도 아이들은 활동적이다 보니까 이런 가디건보다는 이제 조끼류를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계속 빨다 보니까 보풀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서 다시 또 이 실을 사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세탁을 잘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제 옷으로 만든 조끼입니다. 이거는 알리제 슈퍼라나 맥시였나? 아무튼 굉장히 굵은, 이것도 굵은 실인데, 아들 조끼를 뜨면서 아들 가디건을 뜨면서 이런 느낌으로 조끼 한번 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굵은 실을 찾아서 만든 조끼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가볍진 않지만 조끼여서 그렇게 막 무겁다라고까지 느껴지진 않고, 요거는 제가 제 옷인데 이렇게 봤을 때 암호를 굉장히 깊게 봤어요. 일부러 약간 좀 포인트가 되게끔 깊게 했고, 이렇게 보시면 이 암호를 옆에서 보면 약간 넥라인의 V 넥라인의 느낌이 나게 이렇게 밑에서 모아뜨기를 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너무 심플하고 기본적인 색깔이라서 그냥 가볍게 막 입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도안을 또 구입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막 탑다운으로 계속 뜨고 하다 보니까 바텀업으로 뜨는 거는 어떻게 뜨는 거지? 한번 해볼까 싶은데 혼자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도안을 사봐야겠다 하던 차에 그래서 구입한 게 이 로즈 레이스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최근에 테스트 니팅을 했던 6월의 솔 느느님의 도안인데요. 이 무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무늬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밴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살짝 둥글게 처리한 이 부분도 너무 귀여웠고, 다만 이거는 제가 원래는 그냥 심플한 이렇게 일반적인 가디건의 넥밴드인데, 제가 이걸 뜨면서 뭔가 이때 이렇게 막 프릴카라에 막 꽂혀 있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코스를 막 조정을 하면서 프릴카라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바네리아게에서 샀던 라쿤 골드 콘사였던 것 같은데, 이 콘사는 한 컬러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모든 컬러가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반짝임이 이렇게 있는 실이 한 겹이 같이 있어서 뭔가 은은하게 빛나는 게 예쁘고, 이거 두 겹으로 해서 떴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엄청 기모감도 올라오고 부드럽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다른 콘사는 이렇게 딱히 뭐 또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 라쿤 골드 이 콘사는 일단 촉감도 좋고 컬러 자체가 다 너무 예뻐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사보고 싶은 그런 콘사고, 아직도 소개해드릴 옷이 이렇게 많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안을 구입했던 게, 이제 바텀업도 떠봤으니까 뭔가 요크라고 불리는 이렇게 탑다운으로 뜨는데 이렇게 요크 여기 늘림이 레글런처럼 늘림 이렇게 표시가 나지 않는 이렇게 요크로 이렇게 쭉 둥글게 된 그런 옷도 한번 떠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또 발견한 게 미도리 히로시님의 요 트윙클 스웨터, 요거를 발견을 하고
이 배색하는 거에 또 인스타를 막 찾아봤는데 배색마다 느낌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스웨터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떻게 배색하면 예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약간 아이들 입혀주면 너무 예쁜 스웨터라서 이렇게 색깔을 배색을 해서 떠봤습니다. 먼저 아들 옷을 먼저 떴었는데 이때 이 남았던 이 드리프터 실을 소진을 할 목적이었고, 요 그레이 실은 지인한테서 받은 실이었는데 라벨이 없어서 어떤 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촉감이 좋아서 이렇게 배색을 했고, 여기 보이는 여기 연 그레이 부분은 저희 딸 처음에 떠줬던 요 까베기 가디건 뜨고 남은 부분을 소량 이렇게 사용해서 섞어서 배색을 해줬어요. 집에 자꾸 실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또 코바늘 뜰 때랑 또 다르게 옷 뜨는 또 실은 또 다르니까 자꾸 이 또 실을 또 쟁이게 되더라고, 실욕심이 나서. 그래서 자꾸 실이 쌓이는데 옷 뜨는 속도는 그걸 못 따라가다 보니까 좀 소진을 해야겠다 하는 목적으로 집에 있는 실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렇게 트윙클 가디 스웨터를 만들어줬고, 딸 아이는 같이 메인 실은 똑같이 드리프터인데 보라색으로 해줬고, 이 보라색에 요 그레이를 했더니 좀 별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컬러를 매치를 해봤더니. 그래서 요 좀 더 진한 그레이를 넣어서 차코를 색을 넣어서 이렇게 딸 거는 요 느낌으로 해줬습니다. 손 쪽의 배색은 이렇게 흰색 연 그레이로만 이렇게 포인트를 넣어서,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저희 남매 룩인데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나가면은 주변에서도 예쁘다고 해주시고 이건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요거 입혀서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새로운 남매 룩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만든 게 요 조끼랑 요 조끼예요. 이 두 가지 조끼는 제가 이제 뜨개 도서관에서 빌렸던 되게 오래된 뜨개 책이었는데 거기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제가 떠보고 싶었던 조끼 두 종류를 뜬 거예요. 각자 실려있던 책도 다르지만 디자인은 좀 비슷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두 가지를 골라봤고, 이 노란색은 바느리아기에서 구입했던 그 아란 실 있잖아요. 굉장히 큰, 한 볼이 굉장히 큰 거, 그거를 구입을 해놨었는데 뭘 만들지 고민을 하다가 이 조끼를 만들게 됐고, 요 배색한 거는 그냥 집에 있었던 하얀색 실로 배색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목 부분이 아무래도 조금 더위 많이 타는 저희 딸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 상태로 뒀다가 저희 아들을 한번 입혀볼까 생각하고 있는 그 조끼입니다. 그리고 이 조끼는 아들 만들어준 조끼인데, 이 실은 지인 보글을 배우다가 그만둔 지인한테서 받은 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일본 실이었는데 정확히 브랜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알파카가 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실이었고, 굉장히 부드러운데 실이 좀 굵고 생각보다 조금 무게가 있더라고. 무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끼지만 어디 안에 껴입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옷이라서 많이 입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의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고 풀르지는 않고 이렇게 다 보관 중입니다. 그리고 만들었던 저희 가디건입니다. 뭔가 좀 쨍한 초록색으로 만들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콘사로 만들었는데 어디에서 샀는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좀 캐시파이브의 콘사였고 굉장히 쨍한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저희 그 딸 미니콘으로 만들었던 민트색 그 레글런 탑다운처럼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고, 다만 무늬를 보시면 여기 나비 꼬집 무늬라고 해야 되나? 이 무늬를 잔잔하게 몸판에, 앞판하고 뒷판 몸판에만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줬어요. 단추는 이렇게 초록색 단추가
예쁜 초록색 단추가 어느 사이트에서 팔고 있길래 요 실하고 하면 좀 잘 어울리겠다 싶어서 구입해뒀던 단추를 달아줬고, 요 가디건은 제가 가끔씩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최근에 만든 옷들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 딸 만들어줬던 하트 가디건이에요. 뭔가 배색, 아마 이때부터 보고 과정을 배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탑다운으로 만들었고, 나름 이렇게 어깨 경사도 좀 넣어줬고, 뭔가 이게 이 배색 부분이 어색하긴 하지만 어깨 경사도 만들어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무늬는 그냥 우연히 제가 이렇게 막 이것저것 배색하고 그림도 그려보고 하다가 쉽게 배색하면서, 반복적으로 쉽게 배색하면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과하지 않은 무늬인 것 같아서 이 무늬를 넣어서 만들어줬고, 팔이 조금 너무 좀 크게 만들어진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풀고 다시 만들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이 박스핏으로 이렇게 입기에는 외투로, 이너 가디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투용 가디건으로 입기에는 좀 적당한 사이즈고, 아무래도 배색하다 보면 요 실이 한 겹으로 뜰 때보다는, 배색 안 하고 뜰 때보다는 좀 도톰해지잖아요, 이 판물이. 그래서 약간 외투로 입기엔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귀여운 요 단추, 젤리빈 단추는 바늘이야기에서 제가 너무 보고 예뻐가지고 구입해뒀던 단추인데, 요 가디건이랑 이렇게 하니까 잘 어울리고 귀엽더라고요. 니트라라 사이트에서 구입한 콘사인데 메리노 울 아마 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핑크색은 메리노 울 콘사였고, 보시면 그냥 핑크가 아니라 약간 멜란지 느낌이 나는 핑크고, 그다음 피치 색깔도 한두 방울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라 컬러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되게 단조로운 핑크가 아니어서, 그래서 이 컬러 되게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고, 요 배색한 이 하얀색 실은 어울림이라는 실인데, 이 메리노 울은 4합이고 이 어울림 실은 3합으로 제가 따로 실을 감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떴습니다. 예쁘죠? 그리고 아마 이 메리노 울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한 또 다른 메리노 울, 남색, 네이비색 메리노 울 실이에요. 요거는 저희 아들 조끼인데, 사실 이 조끼는 그 키즈 아동복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기성복으로 판매하는 조끼의 디자인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어차피 저는 연습용으로 계속 뜨는 거라서 디자인은 그런 사이트에서 많이 좀 참고를 하는데, 이 조끼 디자인은 이런 무늬라던가 이런 배색이 너무 딱 심플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대로 제가 따와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 게이지 계산하고 무늬도 딱 가지런하게 이렇게 가운데 맞춰서 뜨고, 어깨 경사도 주고, 이제 보그를 배우고 있으니까 배운 걸 써먹어야겠죠. 그래서 어깨 경사도 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조끼의 특징은 이렇게 이 아몰밴드를 보시면 따로 코를 주어서 아몰밴드를 떠준 게 아니라 이 몸판을 탑다운으로 바텀업으로 떴는데 앞판 뒷판을 따로 떠서 붙여줬거든요. 이어줬는데 이때 앞판 뒷판을 뜰 때 이 몸판에 있는 이 아몰 부분을 이렇게 고무뜨기 방식으로 해서 그냥 아몰 밴드처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떠줬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뜨면은 나중에 여기 아몰을 따로 코를 주어서 따로 뜨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은 있긴 한데, 이 아몰의 이 곡선을 좀 자유롭게 좀 더 파던가 이렇게 그런 게 조금 제한적이어서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아들이 입었을 때 막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이대로 완성을 해줬고, 요즘처럼 날씨가 뭐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한 요즘에 반팔 티에다가 요 조끼 입고 자주 나가더라고요. 학교 갈 때도 자주 입고 해서 요즘 굉장히 자주 입는 조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올 여름에 주로 떴던 옷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이 옷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져왔는데, 이게 아마 작년 여름에 떴던 비침 무늬를 한가득 넣어서 만들었던 저희 딸 가디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옷이 작년 여름이니까 제가 보고를 배우기 전이죠. 그러니까 옷을 뜬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정말 비침 무늬를 한가득 넣어서 앞뒤로, 그리고 소매까지 넣어서 진짜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이 중요한 걸 깜빡할 뻔했네요. 자세히 보시면 비침 무늬가 여기 앞에 이쪽이 살짝 틀렸어요. 그죠? 비교해 보시면 이쪽 틀렸는데, 이거를 다 완성하고 나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풀지 말고 이것도 약간 나만의 추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피카소 코튼이라는 실인데, 제가 코바늘로 뭔가 만들 때 썼던 실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드럽고 면사라서 이제 아이들이 막 입기에 좋고 여름에 입기도 좋아서 이걸로 옷을 한번 떠보자 했는데, 굉장히 가는 실이어서 이거를 제가 아마 3.5mm인가로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무늬도 아무래도 많으니까 오래 걸리고 했는데, 요거는 그래도 입으면 굉장히 예쁘고, 좀 제가 힘들게 만든 옷이라 그런지 좀 애착이 많이 가는 옷입니다. 이런 느낌의 좀 비침 무늬 가디건 아마 다시 한번 좀 떠보고 싶은데 쉽게 시작이 되지 않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도 비침 무늬 넣어서 옷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가디건, 여름용 가디건을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쟁여놓은 피카소 코튼의 실로 만든 가디건입니다. 색깔 자체가 딱 여름에 입기 좋은 컬러인데, 이 가디건은 제가 일부러 뒤에만 이렇게 비침 무늬를 가득 넣어놨어요. 약간 그래서 이름도 반전 가디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를 바텀업으로 뜰까 탑다운으로 뜰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탑다운으로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확실히 약간 탑다운으로 어깨 경사 없이 뜨니까 입었을 때,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잘 모르겠지만 입었을 때 핏이 그렇게 예쁘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이 아몰 계산을 좀 너무 크게 해가지고 약간 조금 뭔가 부족한 옷이 됐는데, 이것도 그냥 풀지 않고 그냥 가끔 어쩌다 한 번씩 입는 가디건이긴 해요. 저는 주로 그냥 옷을 한번 만들면 뭐 잘못된 오류나 뭐 잘못된 무늬가 있거나 하면 중간에 풀긴 하지만, 일단 완성한 옷은 잘 풀지 않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올 여름에 만들었던 저희 아들 조끼, 그리고 요거는 저희 딸 조끼입니다. 제가 주로 실을 사는 니트라라라는 사이트에서 여름용 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서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샀는데, 이거는 면사인데 조금 일반 이런 피카소 코튼 이런 면사보다는 조금 뻣뻣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비침 무늬는 좀 잘 살아나서 이 컬러랑 이 컬러 두 가지를 해가지고 저희 아들, 딸 조끼를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박시하잖아요. 그래서 아들 건 좀 기장이 짧지만, 그래서 그냥 제가 입어도 이거는 크롭 디자인으로 입고, 딸 거는 좀 길게 떴기 때문에 크롭이 아니라 그냥 제가 입어도 다 딱 이렇게 맞게끔 떠서 가끔 저도 입고 저희 아이들도 입고 이렇게 같이 입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금방 자라기 때문에 연습용으로 뜬 옷이더라도 뭐 1, 2년 입고 좀 작아지면 너무 아쉬워서 일부러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좀 박시하게 만들고 기장도 좀 길게 만들어서 좀 저도 입고 아이도 입고 좀 여러 해 같이 입을 수 있게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올 여름에 또 이제 새로운 도안을 한번 구입해서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구입한 게 요거 비스티에입니다. 비스티에 리본 비스티에. 요거는 뒤태가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소매가 없어서 정말 금방 떴고 거의 한 이틀 만에 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드디어 맨날 눈팅만 하던 열매달 이틀에
콘사, 여름방학 콘사로 만들었는데 열매달 이틀님의 콘사는 정말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항상 들어가 보면 품절돼 있고, 그래서 고민하다 보면 또 인기 있는 색깔은 또 그 사이에 다 품절이 되고 이래서 되게 막 계속 시도를 몇 번 하다가 못 샀는데 올 여름에 이제 운 좋게 요 컬러랑 요 컬러 두 개의 여름방학 콘사를 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 사이즈로, 처음에는 원래 요 색깔로 X 스몰이었나? 스몰 사이즈를 만들었는데 기장이 이제 단수축이 좀 많이 돼서 세탁을 하고 나니까 단수축이 많이 돼서 약간 좀 엄청 좀 짧아진 거예요. 약간 진짜 배꼽티처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딸 입으라고 주고 다시 제 거를 새롭게 그 중간 사이즈로 또 다시 떴어요. 미디움 사이즈였나? 아마 이틀 만에 막 떠가지고 네, 캠핑 갈 때 딸하고 같이 이렇게 커플룩으로 입고 갔던 그런 옷이고, 이것도 비침 무늬가 되게 많아서 뜰 때 지루하지 않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도안, 비스트의 도안은 차트 도안도 있고 서술 도안도 같이 돼 있어서 취향껏 차트가 편하신 분은 차트 보고 뜨셔도 되고 서술이 편하신 분은 서술 그만 보고 떠도 되는 그런 도안이어서 조금 도안 만들 때 되게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도안을 만들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도안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뜨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 도안은 이렇게 만들었네, 이 도안은 이런 식으로 했네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 요 비스트의 도안은 차트 도안도 있고 약간 서술 도안도 있어서 작가분이 되게 만드실 때 힘드셨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름밤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여름방학 콘사로 만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되게 심플하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가디건이고 또 여름에 입을 수 있는 가디건이어서 만들었는데, 단수축이 너무 심해서 생각보다 이게 너무 짧아진 거예요. 너무 크롭 사이즈가 돼가지고 요거를 많이 입지는 못했는데 풀러서 다시 뜨고 싶은데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장만 좀 늘리면 되는데 그게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일단 여름방학 콘사 자체가 굉장히 시원하고 부드럽고 진짜 딱 왜 여름방학 콘사인지 알겠는 그런 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달 이틀님 콘사를 주문할 때 또 같이 주문했던 게 비진달 콘사였어요. 여름방학 말고 다른 여름실도 써보고 싶어서 비진달 콘사를 같이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그의 여름 니트입니다. 이거는 탑다운으로 레글런 방식으로 이렇게 뜨는 거였는데 뜨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원통을 뜰 때 좀 많이 편물이 돌아가는 느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 콘사는 약간 시원하면서 그래도 털실 느낌이다 라는 게 있는 반면, 이 비진달 콘사는 까끌하진 않는데 뭔가 좀 더 시원하고 더 가벼운 느낌의 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래서 여름에 입기에는 이 실이 더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근데 이것도 약간 단수축이 있어서 팔을 길게 뜬다고 뜯는데 약간 이게 좀 7부 사이즈가 됐더라고요. 이게 약간 입으면 팔이 이 정도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여름에 이렇게 약간 7부 느낌으로 입는 것도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것도 만족하면서 여름에 잘 입었어요. 자, 이제 그리고 거의 끝이 보이네요. 제가 그 로즈 레이스 가디건을 떴었던 그 6월의 솔 르네님의 새로운 도안이 이제 오픈된다는 소식을 듣고 테스트 니팅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 도안을 테스팅을 해본 적도 없고 도안을 사서 뜬 경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처음에 지원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그 르네님 항상 그 뜨시는 걸 보면은 되게 좀 정갈하고 되게 심플하면서 정갈하고 되게 예쁘게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테스트 니터를 모집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니터로 참여해서 만든
데이지 가디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자체는 심플하고 여기 넥 부분에 이렇게 비침 무늬를 살짝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고, 여기 소매 끝단도, 그리고 소매 이 어깨가 약간 퍼프 소매인 이 정도의 디자인의 심플한 디자인인데, 포인트는 요 데이지 가디건 자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십자수도 하고 프랑스 자수도 해서 집에 이 자수 세트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오랜만에 자수도 놓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신청한 이유도 있었는데,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혼자서 뜨다가 제가 뭐 함뜰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맨날 혼자서만 뜨다가 여러 명이서 이제 단톡방에 모여서 이거는 이렇게 됐네요, 저건 저렇게 됐네요 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뜨니까 또 좀 더 재밌게 뜰 수 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여름방학실로 떴는데, 그 테스트 니팅 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원작실하고 다른 실로 떠도 되지만 원작실과 최대한 게이지를 맞춰서 떠주세요 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 여름방학 콘사로 4.5mm로 떴더니 그 원작실로 뜨신 그 원작 도안의 실로, 그 도안의 원작실로 뜨신 게이지랑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틴릴이나 뭐 산네스 간에 틴릴이나 아니면 린의 실로 떠보고 싶었는데, 일단 집에 있는 실로 한번 떠볼까 했는데 이게 너무 게이지가 너무 딱 맞아가지고 이걸로 그냥 바로 떠서 이렇게 완성을 했던 옷입니다. 컬러도 약간 은은한 라임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데이지 꽃하고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요 여름에 진짜 많이 입고 요즘에도 좀 많이 입게 되는 옷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최근에 똑같은 옷 2개 뜨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다시 똑같은 옷 2번째로 뜬 에이프릴 가디건입니다. 제일 처음에 떴던 요 보라색 요 에이프릴 가디건은 제가 게이지 계산하지 않고 그냥 막 떴기 때문에 핏이 별로 안 예뻤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해보자 해서 그 원작에 나왔던 게이지를 제 게이지로 다 변환을 해서 일일이 변환을 해서 이 어깨, 치수, 앞, 여기 아몰, 폭, 팔, 소매 넓이까지 다 일일이 변환을 해서 정말 제가 딱 입었을 때 제 핏에 딱 떨어지는 핏으로 작정을 하고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마음에 드는 핏으로 딱 나온 가디건이에요. 단추도 최대한 원작 그 단추랑 비슷한 단추를 구입을 해서 달아줬어요. 아직 날씨가 낮에는 조금 여름 날씨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 입고 아직 나가지는 못했고 지금 계속 이거 입을 날을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만간 이거는 입고 외출을 할 거예요. 제일 최근에 플로어했던 옷은 바로 이 조끼입니다. 이 조끼는 딱히 이름은 없고 그냥 이제 제가 바느리아기에서 특가 콘사로 그냥 한 번 판매를 했던 그런 콘사였는데, 그래서 지금은 단종된 콘사예요. 근데 이 콘사는 구입하고 나서 이제 스와치를 만들어 보고 이렇게 크림 컬러로 되게 깔끔하게 조끼를 떠야겠다 바로 결정을 해놨는데, 계속 이런 것들을 뜨다 보니까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제서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실은 진짜 굉장히 가볍고 뜰 때도 엄청 쫄깃쫄깃한 느낌의 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딱 떴는데 아랍 무늬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고 신축성이 또 엄청 좋아가지고 제가 입어도, 원래 우리 애기들 입으라고 뜬 건데 제가 입어도 이렇게 크게 불편 없이 딱 입을 수 있는 그런 조끼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아랍 무늬를 복잡하게 막 가득 넣는 옷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최대한 절제된 느낌의 아랍 무늬를 넣었고, 이 조끼도 마찬가지로 이 아몰 부분을 이렇게 따로 코를 주어서 뜨지 않고 고무단 처리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바텀업으로 떴는데 아몰 밴드를 따로 나중에 뜨지 않아서 이것도 생각보다 금세 떴던 것 같아요. 이 조끼는
디자인이 조금 심플하면서 그냥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이 실은 제가 떴던 이 실은 지금 단종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실을 적당한 실을 찾아서 요거는 도안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그런 옷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작년 봄부터 거의 1년 6개월 동안 썼던 옷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옷을 뜨다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코바늘로 만드는 영상 제작을 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바늘은 아무래도 조금 만드는 게 좀 제한적이고, 뭐 요즘은 코바늘로 만드는 옷도 많이들 입고 하시는데, 그래도 또 아무래도 이렇게 가방이나 소품, 뭐 담요, 뭐 요 정도 선이라서 좀 제한된 그런 게 있는데, 옷은 제가 원하는 핏으로, 원하는 디자인으로, 뭐 원하는 컬러로 좀 다양하게 뜰 수 있어서, 그리고 입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입는 거기 때문에 실용성도 좋고 해서 아마 옷 뜨는 거에 조금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옷을 주로 뜨게 됐고, 그리고 이제 혼자 뜨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뭐 이런 아몰 진동 부분이라던가 뭐 이런 바텀업으로 떴을 때 레글러는 어떻게 뜨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보그 과정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제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면서 부업으로 뭔가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그동안 떴던 옷들 중에 괜찮은 옷들, 뭐 디자인이 예쁜 옷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지금 또 새롭게 뭐 구상 중인 옷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안으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공유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도안이 하나씩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좀 반응하고 호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되게 근본 없는 뜨개도 많았지만 이렇게 제가 그동안 떴던 옷들 소개해 드리고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